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조태호는 과연 정말 악당일까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한 파렴치한 재벌 3세. 우리는 그를 그렇게 기억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선입견을 잠시 내려놓고 아주 불편한 진실을 하나 마주해보려 합니다. 그는 정말 태어날 때부터 순수한 악의를 가진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게임판이 만들어낸 가장 솔직한 플레이어였을까요? 어처구니가 없네라는 그의 유명한 대사처럼 어쩌면 우리 사회의 시스템 자체가 그를 그렇게 만든 건 아닐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다 듣고 나면 여러분의 머릿속은 아주 복잡해질 겁니다. 잠시 멈춰볼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조태호에 대한 첫인상을 댓글로 짧게 남겨주세요. 분노든 혐오든 상관없습니다. 솔직한 그 한마디가 나중에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바꿀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겁니다. 조태호의 논리는 차갑지만 자본주의의 생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일종의 거대한 유료 게임장입니다. 여러분이 게임 아이템을 사고 던전을 공략하듯 그는 돈이라는 재화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을 뿐입니다. 맥값 폭행이라 불리는 사건도 그의 관점에서는 지극히 비즈니스적인 거래였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 합당한 혹은 그 이상의 보상을 지불하고 합의를 본 것이죠.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의 문제입니다. 서도철 형사는 정의를 말합니다. 아주 뜨겁고 고결한 말이죠. 하지만 그 정의라는 이름의 공권력이 때로는 누군가의 정당한 재산권과 사업을 방해하는 폭력이 되기도 합니다. 조태호는 전 국민의 미움을 사더라도 기업이라는 조직과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자본의 힘을 가감없이 보여준 것뿐입니다. 더 소름 돋는 건 우리가 그를 욕하면서도 속으로는 그의 배경을 부러워한다는 사실입니다. 보통의 악당들은 세상을 파괴하려 하지만 조태호는 세상을 아주 잘 활용합니다. 그는 돈이 곧 계급이고 법인 세상의 규칙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나한테 이러고도 뒷감당할 수 있겠냐는 그의 물음은 단순히 협박이 아닙니다. 이 사회에 보이지 않는 질서를 확인하는 질문이죠. 그는 권력을 숨기며 착한 척하는 위선자들보다 훨씬 투명합니다. 자신의 욕망에 솔직하고 그 욕망을 실현할 능력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조태호가 소중한 개를 함부로 대했을 때 그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에게 있어 단순한 소유물의 관리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보다 자신이 구축한 왕국의 질서가 더 중요하다고 믿었기에 주변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은 겁니다. 물론 그의 방식이 도덕적으로 옳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보세요. 대책 없이 감정에 호소하는 정의와 현실의 냉혹한 루루를 그대로 보여주는 빌런 중 누가 더 진심으로 이 사회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지 말입니다. 조태호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내 위치에 있었다면 과연 다를 것 같냐고.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에서 당신들은 정말 깨끗한 척할 수 있냐고 말이죠. 여러분은 여전히 그가 틀렸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조태호가 사라진 뒤의 세상을 보며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법대로 하자는 말 뒤에 숨은 수많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례들. 조태호는 그저 그 시스템의 정점에 서서 거울처럼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조태호를 미치광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사실 우리는 매일 조금씩 조태호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갑질을 비판하면서도 배달이 늦으면 별점을 깎고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면 직원을 몰아세우는 우리들의 모습 말이죠. 우리는 조태호처럼 거대한 돈이 없을 뿐 모두가 누군가 위에 서고 싶어 하는 욕망을 당연하게 품고 살아갑니다. 그는 자기가 만든 세상에서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 왕좌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굴욕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그 당당함. 우리는 그를 단순히 악당이라는 단어 하나로 가둘 수 있을까요?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조태호는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럽지만 가장 확실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위선적인 평등 속에 눈 가리고 살 것인가? 아니면 돈이 곧 신인 잔혹한 현실을 인정할 것인가? 우리는 그를 감옥에 보냄으로써 그의 질문으로부터 도망쳤을 뿐입니다. 어쩌면 먼 미래에 우리 사회가 더 지독한 자본의 노예가 되었을 때
우리는 수트 차림의 그 남자가 던진 차가운 물음을 다시금 떠올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서도철의 승리가 진정한 정의라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조태호가 누렸던 그 무소불위의 권력이 인간의 본능적인 지향점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조태호는 그 누구보다 자본주의의 규칙에 충실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방식이 너무나도 오만했을 뿐이죠.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조태호는 과연 세상을 더럽힌 절대악인가요? 아니면 우리 안의 욕망을 대변한 필요한 악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조태호의 논리가 틀렸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도 함께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조태호처럼 돈과 권력으로 세상을 통제하려 했던 인물과는 정반대의 존재를 만나보려 합니다. 이 다음 빌런은 돈도 명예도 관심 없습니다. 그저 순수한 혼돈과 파괴 속에서 쾌락을 느끼며 세상을 거대한 실험실로 만드는 인물이죠. 단 한 번의 나쁜 날이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증명하려는 이 남자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떤 빌런의 논리를 파헤쳐 볼까요? 원하는 캐릭터가 있다면 댓글로 추천해 주세요.